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느 봄날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32살 은혜는 임신 테스트기를 쥔 채 욕실 문을 열었다. 두 줄, 분명한 두 줄이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결혼 2년 차, 그토록 기다리던 선물이었다.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던 남편 민수에게 다가가 테스트기를 내밀었을 때 그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여보, 정말이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행복은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왔다. 산부인과 첫 방문.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이시죠? 아주 건강합니다. 은혜는 화면 속 작은 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아기구나. 내 몸속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지나가는 유모차, 아기 옷가게, 심지어 울고 있는 아이조차 아름다워 보였다.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기쁨의 환호성이 들렸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내가 뭐 해줄 게 없을까? 은혜는 시어머니의 과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해했다. 늦둥이 아들 민수를 키운 그녀에게 손주는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었을 테니까. 임신 8주차. 은혜는 회사 동료들에게 아직 비밀로 했다. 안정기에 접어들면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입덧, 냄새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피곤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다. 이게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어느 주말 아침 은혜는 화장실에서 붉은 피를 발견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출혈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여보, 여보. 민수는 잠옷 차림으로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은혜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의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심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심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건 곧 은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니. 민수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 손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자연유산입니다. 초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소파수를 받은 후 은혜는 빈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만발한 거리.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다.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사라진 이 순간에도 민수는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만 잡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은혜는 준비해뒀던 아기 책자를 꺼내 들었다. 주수별 태아 발달 과정, 태교 음악 목록, 예쁜 이름들. 그녀는 책장을 한 장씩 넘기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왜일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시어머니는 전화로 다음엔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다음이 있긴 한 걸까? 며칠 후 출근한 은혜에게 동료가 물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진 생명에 대해. 세상은 아직 그 존재조차 몰랐는데 그녀만 그 상실을 껴안고 있었다. 회의 시간, 동료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모두가 축하했고 은혜도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은혜는 민수에게 물었다. 우리 다시 시도해 볼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잖아. 좀 더 쉬어. 하지만 은혜는 고집했다. 기다리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 다시 도전하고 싶어?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천천히 준비하자. 석 달 후 다시 두 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환호하지 않았다. 은혜는 테스트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이번엔 괜찮을까? 또 잃는 건 아닐까? 민수에게 보여줬을 때도 그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축하해. 이번엔 잘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바람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꼭 안았지만 그 포옹 속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행복은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이 틀렸기를 바라며 은혜는 밤마다 기도했다. 임신 6주차. 은혜는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속옷을 확인했다. 피가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지만 그 안도는 잠깐이었다. 몇 시간 후면 또다시 불안이 엄습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몸을 예민하게 관찰했다. 조그만 복통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또 시작되는 건 아니겠지? 산부인과에서 의사는 말했다. 아직 심음은 확인되지 않네요.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가 급히 물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직 주수가 이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면 들릴 겁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미 최악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은혜는 인터넷을 뒤졌다. 6주차 심음, 초기 유산 징조, 유산 후 재임신. 검색 기록은 그녀의 불안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밤마다 민수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손길도 떨리고 있었다. 그도 두려웠다. 또다시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면. 7주차 재방문. 의사가 초음파 프로브를 움직이는 동안 은혜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들렸다. 뚝딱뚝딱. 작지만 분명한 심장 소리. 여기 보세요.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은혜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도 눈시울을 붉혔다. 살아있어. 우리 아기가 살아있어. 진료실을 나오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잘 될 거야. 꼭 잘 될 거야. 하지만 기쁨은 일주일 만에 끝났다. 8주 어느 날 새벽 은혜는 또다시 출혈을 경험했다. 이번엔 더 많았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소리쳤다. 민수가 뛰어왔고 두 사람은 또다시 응급실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은혜는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이번엔 아니길.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닿지 않았다. 응급실 초음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심음이 멈췄습니다. 은혜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일주일 전엔 뛰고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민수는 벽에 주저앉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은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무엇이 문제인 걸까? 두 번째 소파술.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은혜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간호사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초기 유산은 생각보다 흔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흔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아기를 낳는데 왜 나만 이렇게 흔한 일을 반복하는 걸까?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와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은혜야.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돌렸다. 누구의 위로도 받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혹시 무리한 건 아니었니? 회사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 말에 은혜의 가슴에 칼이 꽂혔다. 내 탓이라는 거지.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민수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아니, 나는 그냥 걱정되어서. 하지만 은혜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 모두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고 느꼈다. 의사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민수조차 마음 한구석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퇴원 후 은혜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 한 달만 쉬고 싶어요. 상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를 것이다. 이 고통을,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여겨지는 생명을 잃는 아픔을. 집에 돌아와 은혜는 방에 틀어박혔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저 누워만 있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도 아팠다.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면 은혜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참았다. 회사에 가서도 혼자 있을 때도 오직 차 안에서만, 퇴근길 주차장에서만 그는 울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한 달 후 은혜는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모든 결과는 정상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반복 유산이긴 하지만 특별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음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다. 뭘 고쳐야 할지, 뭘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친구 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였다. 은혜야, 힘들지?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수진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그 따뜻함에 은혜는 더욱 크게 울었다. 왜 나만 이럴까? 다들 쉽게 낳는데. 나만 왜?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날 밤 은혜는 민수에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민수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같이 견디는 거야.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몸이 문제인 거야. 당신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민수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한텐 당신이 제일 중요해.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자. 반년이 흘렀다. 은혜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회사에 복직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웃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빈아기 방을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한 번만 더 시도해볼까? 두려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임신이 찾아왔다. 세 번째 임신 테스트. 은혜는 결과를 보고도 웃지 못했다. 기쁨보다 공포가 컸다. 또 잃으면 어떡하지? 민수에게 보여주기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테스트기를 식탁 위에 놓았다. 민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물었다. 어떻게 할래? 은혜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이번엔 더 조심했다.
회사에 야근 면제를 요청했고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다. 술도 카페인도 완전히 끊었다. 매일 비타민을 챙겨 먹고 산책을 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당부했다. 무리하지 마라. 누워만 있어라. 은혜는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모두가 선의에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 6주차, 7주차, 8주차. 매주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은혜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피가 흐르는 꿈, 아기가 사라지는 꿈. 그럴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했다. 팬티에 피가 없으면 그제야 안도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다. 10주차. 이번엔 이상이 없었다. 12주차도 무사히 넘겼다. 의사가 말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좀 안심하셔도 돼요. 은혜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민수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우리 아기 정말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14주차 어느 날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다. 은혜는 임신 사실을 밝히고 검진을 받았다. X-레이는 건너뛰었지만 혈액 검사는 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전화가 왔다. 은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에 한번 오시겠어요? 검사 결과에 대해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실에 앉은 은혜 앞에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암 표지자 수치가. 은혜는 의사의 입만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암? 나한테?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암이라는 단어만 공기 중에 떠다녔다. 정밀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갔다. CT, MRI, 조직 검사.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결과가 나왔다. 자궁경부암 2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데 이는 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은혜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얼어붙었다. 민수가 물었다. 임신을 유지하면 안 됩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임신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중절과 즉시 치료를 권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웃고 아이들은 뛰놀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3번의 유산 끝에 겨우 얻은 아기. 그런데 이번엔 암이라니. 신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 그날 밤 은혜는 화장실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15주. 이미 아기는 손가락이 생겼고 눈썹도 자라고 있을 시기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왜 하필 이제? 왜 하필 이번에?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다. 암이라니. 그럼 아기는?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기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은혜야, 내 목숨이 먼저다. 아기는 나중에 다시 가질 수 있어. 내가 살아야지. 하지만 은혜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나중에 다시 3번이나 잃었는데 또다시 그 고통을 겪을 자신이 있을까? 그리고 암 치료 후에 임신이 가능하긴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민수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도 답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은혜는 혼자 교회에 갔다. 비어있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봤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만이 돌아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 수진에게 전화했다. 암이래.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말했다. 은혜야, 너부터 살아야 해. 아기는 미안하지만.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로도 그 몸짓이 전해지는 듯했다. 난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어. 3번이나 잃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 생명은? 은혜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아기를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살아도 후회할 것 같아. 평생 이 선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은혜야. 하지만 그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이 고통은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었다. 민수와 밤새 이야기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나한텐 당신이 더 중요해. 아이는 나중에 입양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어. 제발 치료받자.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라.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걸. 그 느낌을. 나는 이 아기를 지키고 싶어. 그럼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 민수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그의 모습이었다. 은혜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아기를 포기하면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영혼이 죽는 거야. 민수는 벽에 주먹을 쳤다.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새벽 3시,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은 배 위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느껴졌다. 미세한 움직임. 태동이었다. 아기가 살아있다고,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기다려.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꼭 너를 만날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기를 지키겠다고. 병원의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듣고 싶었다. 새로운 의사는 은혜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방법이 있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출산 후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 암이 진행될 위험이 있고 당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기지만 출산 시기엔 3기나 4기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은혜는 천천히 물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나요? 둘 다 살 수 있는 가능성?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통계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도 상상 이상일 겁니다. 임신 자체도 힘든데 암과 싸우면서 아기를 키워야 하니까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의사는 그녀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깊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민수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그는 격렬히 반대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의사도 그랬잖아. 은혜는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0%가 아니라면 시도하고 싶어.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떡해? 아이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은혜를 보자마자 울었다. 은혜야, 제발 치료받자. 내가 살아야 나중에 또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 이미 3번 잃었어요. 제 몸이 제대로 된 임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 목숨이 먼저야. 아기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지만 은혜는 단호했다. 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제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은혜의 눈빛엔 결연함이 가득했다. 혼자 있는 시간, 은혜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이기적인 건 아닐까? 민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생명은 이미 그녀의 일부였다. 살과 피를 나눈 존재였다. 인터넷을 뒤지며 비슷한 사례를 찾았다. 암 진단 후에도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 어떤 이는 성공했고 어떤 이는 실패했다. 은혜는 성공 사례를 읽으며 희망을 가졌고 실패 사례를 읽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시도해봐야 한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은혜 자매님, 이건 누구도 대신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입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은혜는 물었다.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제 안의 생명과 제 생명, 둘 다 지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두렵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명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 아기 낳을 거야. 위험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반대해도 이해해.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알았어. 민수가 말했다. 반대하고 싶지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나도 함께 할게. 대신 약속해. 너무 힘들면, 너무 위험하면 그때는 당신 목숨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할지 알았다. 하지만 함께라면 함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혜는 민수의 품에서 생각했다. 우리 아기,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러 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생명을 선택했다. 내 생명을 걸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로 했다. 두렵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 선택이 나를 엄마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가 다시 움직였다. 작은 발차기 같았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너도 알고 있구나. 엄마가 너를 지키기로 했다는 거. 걱정 마. 우리 꼭 만날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에 들었다. 앞으로의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선택의 확신만은 분명했다. 첫 번째 의사와 마지막 상담을 했다. 의사는 은혜의 결정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하신 겁니까? 은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이 아기를 낳을 거예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다. 그렇다면 동의서에 사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환자가 감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류를 읽는 동안 은혜의 손이 떨렸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 태아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음, 의료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임. 무거운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들었다. 민수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괜찮아? 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인했다. 의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매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암의 진행 상태와 태아의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해야 해요. 그리고 출산은 제왕절개로 진행하고 출산 직후 즉시 수술에 들어갑니다. 아기는 미숙아일 가능성이 높으니 신생아 중환자실 준비도 필요합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혜야, 정말 그러고 싶니? 네, 어머니. 제 선택이에요.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알았다.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뭐든 말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그녀는 은혜를 꼭 안았다. 미안하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 이해한다. 내가 이 아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은혜는 시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힘들 텐데 함께 해주셔서. 시어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가족이잖니. 같이 이겨내자. 회사에는 장기 휴직을 신청했다. 상사는 사정을 듣고 놀랐다. 은혜 씨, 정말 큰 결정을 하셨네요.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복직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어떤 이는 말없이 선물을 두고 갔고 어떤 이는 기도해 주겠다고 했다.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가 열렸다. 은혜를 위한 기도회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은혜 자매와 아기를 지켜주소서. 이 어려운 여정에 함께하소서. 은혜는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되었다. 18주차 검진.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의 몸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암 표지자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은혜는 초음파 화면 속 아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줘. 통증이 시작됐다. 처음엔 가벼운 복통이었지만 점점 심해졌다. 진통제를 먹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임신 중이라 강한 약을 쓸 수 없었다. 밤마다 은혜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견뎠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다. 여보, 그만두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나도 못 견디겠어.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다 소용없어. 조금만 더. 제발.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이게 정말 옳은 건지 모르겠어.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20주차 성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의사가 물었다. 알고 싶으세요? 은혜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웃었다. 딸. 그들에게 딸이 생기는 것이다. 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딸 사랑해.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도 울었다. 손녀구나.
우리 손녀. 그녀는 이미 아기 옷을 사기 시작했다. 분홍색 원피스, 작은 신발, 아기 이불.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모두가 이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생명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은혜의 몸은 계속 악화됐다. 체중이 줄었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임신 때문인지 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다. 그 대비가 묘하게 아름다웠다. 죽어가는 몸 안에서 자라는 생명. 친구 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은혜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았다. 은혜야, 많이 힘들지?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견딜만해. 이 아기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정말 강한 여자야.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강하지 않아. 그냥 선택한 길을 가는 거야. 후회하지 않으려고. 수진이 물었다. 무섭지 않아? 은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무서워. 매일 밤 무서워. 하지만 이 아기를 만나는 상상을 하면 그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커. 24주 차. 생존 가능성이 생기는 시기였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만약의 경우 조기 출산을 해도 아기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더 키우는 게 좋지만.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날 밤 심한 출혈이 있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다. 지금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으며 애원했다. 아니요, 조금만 더요. 아기가 더 자라야 해요.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의 생명이. 제발이요. 은혜의 간절함에 의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매 순간이 불안했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은혜는 버텼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24시간 곁을 지켰다. 교회 사람들은 돌아가며 기도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은혜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의사도 놀라워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28주 차. 은혜는 병원 침대에 거의 누워 지냈다. 움직일 힘도 없었다. 하지만 매일 아기의 태동을 느꼈다. 그 움직임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엄마 여기 있어. 힘내고 있어. 아기가 말하는 것 같았다. 은혜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엄마도 힘내고 있어. 우리 곧 만나. 의사는 매일 검진했다. 암은 3기로 진행됐다. 림프절까지 전이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장기로는 퍼지지 않았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보통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미소 지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야.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다. 은혜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경제적으론 어려워졌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내와 아기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은혜의 손을 잡고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다. 우리 딸 들리니? 아빠 목소리. 곧 만나자. 시어머니는 매일 음식을 해왔다. 은혜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 애썼다. 먹어야 힘이 나지. 우리 딸 낳으려면 힘이 있어야지. 은혜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눈물을 흘렸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다. 은혜 자매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이 당신과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느껴져요. 그 기도들이 저를 버티게 해요. 목사님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어머니와 아기를 지켜주소서. 30주차. 의사가 제안했다. 이제 출산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은혜는 달력을 보았다. 정상 출산까지는 아직 10주가 남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출산 날짜가 정해졌다. 2주 후, 그날이 오면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내고 은혜는 즉시 암수술에 들어간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랄 뿐이었다. 은혜는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만약 내가... 민수가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아기도 무사할 거야. 하지만 은혜는 만약을 대비해야 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민수는 울며 반대했지만 은혜는 단호했다. 준비해야 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유언장에는 아기에게 전하는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혜는 밤새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내 뱃속에서 열심히 자라고 있단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내 곁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를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내가 태어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를 잘 따르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들어.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지 마. 엄마는 선택했어. 너를 선택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가 와서 그녀를 안았다. 왜 이런 걸 써? 당신 무사할 거야. 은혜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우리 딸이 엄마를 알 수 있게. 민수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출산 일주일 전 은혜는 배에 대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 딸 곧 만나. 엄마 얼굴 잘 봐도. 엄마 목소리도 기억해. 사랑한다고 100번도 더 말할게. 아기는 힘차게 발로 찼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도 엄마 사랑해. 친구들이 찾아왔다. 수지는 아기 옷을 선물했다. 이거 입히고 사진 찍어. 나중에 우리 딸에게 보여줄 거야. 은혜는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선물을 두고 갔다. 아기 담요, 인형, 책. 모두의 사랑이 담긴 선물들이었다. 출산 전날 밤. 은혜는 잠들 수 없었다. 내일이면 아기를 만난다. 내일이면 이 긴 여정이 끝난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랑해.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당신은 최고의 엄마야.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새벽 은혜는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감사합니다. 제게 이 아이를 주셔서 엄마가 되게 해주셔서 제발 우리 딸만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 소원입니다. 아침이 밝았다. D-데이. 간호사들이 들어와 은혜를 수술실로 옮길 준비를 했다. 민수와 시어머니가 함께 걸었다. 수술실 앞에서 민수가 은혜에게 키스했다. 사랑해. 꼭 돌아와.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딸 키워야지. 시어머니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은혜야. 정말 고맙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곧 만나는구나. 내 딸, 내 사랑. 마취가 시작되었고 은혜의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 생각은 아기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이었다. 사랑해, 우리 딸. 수술실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다. 은혜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수혈 준비, 빨리. 민수는 수술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가 그를 붙잡았다. 진정해. 기도하자. 기도해야 해.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복도의 시계는 무심하게 돌아갔다. 민수는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바라봤다. 제발, 제발 무사히.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모두 함께 기도했다. 복도는 기도 소리로 가득 찼다.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작은 생명을 안고 나왔다. 아기는 건강합니다. 1.8kg의 여자아이예요. 민수는 그 작은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딸, 자신의 딸. 이렇게 작고 연약하지만 살아있었다. 시어머니도 아기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손녀, 우리 예쁜 손녀.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수가 물었다. 제 아내는요? 은혜는 어떻게 됐나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 수술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수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민수는 다시 기다림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5시간, 6시간. 해가 지고 있었다. 복도에 불빛이 켜졌다. 민수는 계속 걸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묵주를 돌리며 기도했다. 친구들은 커피를 가져다 주었지만 아무도 마실 수 없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다. 담당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다. 민수가 달려갔다. 선생님, 제 아내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암 조직을 모두 제거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요? 의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출혈이 심했습니다. 많은 피를 잃었어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고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은혜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기가 달려 있었다. 민수는 유리에 손을 대고 울었다. 여보, 일어나. 우리 딸이 기다려. 당신을 기다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아기가 보육기 안에 누워 있었다. 작은 몸에 온갖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유리창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손녀, 엄마 빨리 회복하게 기도하자. 엄마 보고 싶지? 첫 번째 밤이 지났다. 은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샜다. 시어머니도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은혜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간호사가 알아차리고 의사를 불렀다. 환자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유리창에 더 바짝 붙었다. 여보, 들려? 나야, 민수야. 은혜의 눈꺼풀이 떨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다. 의사가 들어가 간단한 검사를 했다.
은혜 씨,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병원. 의사는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은혜는 민수를 찾았다. 그가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손을 들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민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은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물었다. 아기는? 간호사가 태블릿을 가져와 아기 사진을 보여줬다. 보육기 안에 작은 아기.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살아있구나. 우리 딸. 정말로 살아있구나. 간호사가 말했다. 1.8kg의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은혜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명확했다. 민수가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우리 딸, 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 볼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일주일 후, 은혜는 휠체어에 앉아 신생아 중환자실로 갔다. 처음으로 딸을 직접 보는 순간이었다. 간호사가 보육기를 열었다. 잠깐 안아보실래요? 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다. 너무 가벼웠다. 너무 작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안녕, 우리 딸. 은혜는 울면서 속삭였다.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였다. 은혜의 손가락을 잡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구나. 민수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어머니와 딸이 처음 만나는 순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기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간호사들이 급히 아기를 빼앗아갔다. 죄송해요. 긴급 상황입니다. 은혜는 빈품을 안고 소리쳤다. 우리 딸, 우리 딸. 민수가 그녀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패닉 상태였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미숙아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폐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치료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은혜는 병실에 돌아가서도 아기 생각만 했다. 제발 괜찮길. 제발. 그날 밤 은혜는 기도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조금만 더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은혜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딸도 저 별처럼 빛날 거야. 꼭 그럴 거야. 아기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의사는 안도하며 말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은혜는 휠체어를 타고 매일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았다.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은혜에게는 전부였다. 보육기 옆에 앉아 은혜는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줬다. 자장가.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사랑은 가득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엄마 품에 잘도 잔다. 아기는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작은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엄마 쪽으로 돌렸다. 민수도 매일 왔다. 그는 아기에게 책을 읽어줬다. 백설공주는 7 난쟁이를 만났어. 그들은 모두 착한 친구들이었지.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우리 딸인데요. 아기의 체중이 조금씩 늘었다. 1.8kg에서 2kg, 그리고 2.2kg.
의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은혜와 민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했다. 작은 증가지만 그것이 생명의 증거였다. 우리 딸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 이름을 지었다. 은혜가 제안했다. 은별이는 어때? 은혜의 은자에 별처럼 빛나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은별이. 우리 딸 은별이. 시어머니도 좋아했다. 은별이 정말 예쁜 이름이다. 그날부터 아기는 은별이가 되었다. 은혜의 회복도 진행되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다. 출산 후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항암은 더욱 힘들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하지만 은혜는 견뎠다. 은별이를 생각하며 견뎠다. 우리 딸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포기할 수 없어. 어느 날 은혜는 은별이를 직접 모유 수유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줬다. 아직 작지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은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열심히 젖을 빨았다. 그 작은 입술의 움직임에 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내 딸, 정말 내 딸. 민수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야. 은혜는 웃으며 말했다. 은별이에게도 보여줘야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아기는 배가 부른 듯 엄마 품에서 잠들었다.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은혜는 생각했다. 이 순간만큼은 완벽해. 시어머니는 매일 아기 옷을 가져왔다. 이거 입혀보고 싶어서. 은혜는 웃으며 받았다. 어머니,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 손녀 예쁘게 입히고 싶어서 그래. 2주 후 은별이는 보육기에서 나왔다.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더 체중이 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기뻐하며 은별이를 안았다. 들었어, 우리 딸. 곧 집에 갈 수 있대. 집 준비가 시작되었다. 민수는 아기 방을 꾸몄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모빌. 시어머니는 아기 용품을 쟁여뒀다. 기저귀, 물티슈, 아기 옷. 친구들은 선물을 보내왔다. 모두가 은별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은별이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체온이 떨어졌다. 의사들이 긴급 검사를 했다. 은혜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슨 일이에요?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미숙아에게 간혹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병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작아서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은혜는 울었다. 왜 우리 딸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미 충분히 힘들지 않았어? 민수는 그녀를 안았다. 견딜 수 있어.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얼마나 더 견뎌야 해? 언제까지? 의사는 매일 은별이의 상태를 체크했다. 심장병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좋아지지도 않았다. 수술을 위해서는 최소 3kg 이상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은별이의 체중 증가는 더뎠다. 2.5kg에서 멈춘 것 같았다. 은혜는 매일 은별이 옆에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조금만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도 와서 아기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 이 작은 생명을 축복하소서. 간호사들도 특별히 은별이를 돌봤다. 모두가 이 아기를 응원했다. 한 달이 지났다. 은별이는 2.8kg까지 늘었다. 의사는
곧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은혜는 안도하면서도 두려웠다. 수술? 그 작은 가슴을 여는 수술. 견딜 수 있을까? 우리 딸이. 민수와 은혜는 매일 밤 은별이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 딸 강하게 자라렴. 수술 잘 견뎌내렴. 아기는 부모의 기도를 듣는지 조금씩 더 열심히 먹고 자랐다. 2.9kg, 그리고 마침내 3kg. 의사가 말했다.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은혜는 은별이를 오래 안고 있었다. 엄마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은혜는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제발,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수술실 입구. 은별이는 간호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은혜는 아기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곧 올게. 기다려. 아기는 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았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은혜는 무너졌다.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복도 의자에 앉아 묵주를 돌렸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교회 사람들도 왔다. 모두가 은별이를 위해 기도했다. 수술은 3시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다. 1시간, 2시간. 은혜는 걷고 또 걸었다. 앉을 수가 없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새들은 노래했다. 세상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들의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했다. 3시간째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은혜와 민수가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딸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심장 결함을 교정했어요. 은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다음 48시간이 중요해요. 아기가 수술을 잘 견뎌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단한 아기예요. 끝까지 잘 싸웠어요. 은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작은 몸에 수많은 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가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은혜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강하구나. 첫날 밤 은별이는 안정적이었다. 생체 신호는 정상이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다. 의사는 좋은 징조입니다라고 말했다. 은혜는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48시간. 아직 48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둘째 날 아침 은별이가 눈을 떴다. 간호사가 급히 알렸다. 아기가 깨어났어요. 은혜는 중환자실로 뛰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은별이의 눈이 보였다. 그 작은 눈동자가 엄마를 찾는 것 같았다. 은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다. 엄마 여기 있어. 보이니?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다. 반응이 좋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로워요. 은혜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도 그녀 옆에서 함께 기도했다.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오후의 상황이 급변했다. 은별이의 체온이 갑자기 올라갔다. 감염 징후였다. 의사들이 급히 항생제를 투여했다. 수술 후 감염은 흔한 합병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은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다시 이런 일이. 그날 밤 은별이는 열과 싸웠다. 작은 몸이 뜨거웠다. 은혜는 유리창 앞을 떠나지 않았다. 힘내, 은별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민수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여보, 좀 쉬어. 당신도 아직 회복 중이잖아.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못 가. 우리 딸 혼자 둘 수 없어. 새벽 3시, 은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은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수는 그녀를 안았다. 맞지? 우리 딸 강하잖아. 은혜는 민수의 품에서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48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말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돼요. 은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정말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은별이는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은혜는 드디어 아기를 직접 안을 수 있었다. 우리 딸 잘 견뎠어. 정말 잘했어. 은별이는 엄마 품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어.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를 지켜주셔서. 친구들이 문병을 왔다. 모두가 은별이의 강인함에 놀라워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은별이의 상태가 또다시 나빠졌다. 호흡이 약해지고 심박수가 불규칙해졌다. 의사들이 긴급 회의를 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 그 말의 의미를 은혜는 알았다. 또 다른 수술. 은별이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작은 몸으로.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지금은 약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반응을 봐야 해요. 은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을 도와주세요. 그날 밤 은별이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너무 조용했다. 간호사가 계속 모니터를 체크했다. 은혜는 유리창 앞에 서서 딸을 지켜봤다. 힘내, 은별아. 조금만 더 버텨. 새벽 은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응급소생술을 시작했다. 은혜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우리 딸. 안 돼.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진정해, 여보. 진정해. 30분간의 소생술. 하지만 은별이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표정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은혜는 그 말을 듣고 쓰러졌다. 은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작고 따뜻했던 몸은 이제 차가워지고 있었다. 은혜는 딸을 꼭 안고 울었다. 미안해, 은별아.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민수는 두 사람을 안았다.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다. 간호사들도 울었다. 그들도 은별이를 사랑했다. 그 작은 생명이 보여준 강인함을. 의사는 조용히 나갔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흐느꼈다. 친구들은 말없이 곁에 있었다. 은혜는 은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작은 코, 작은 입술, 작은 손가락.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엄마가 평생 너를 기억할게. 평생? 그녀는 은별이의 이마에 키스했다. 마지막 키스였다. 장례는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다. 작은 관, 흰 꽃들, 은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것이었다. 예쁘게 보내주고 싶어서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어머니.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다. 주님, 이 작은 천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소서. 짧았지만 빛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은별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화장터로 가는 길, 은혜는 관을 놓지 않으려 했다. 조금만 더 안고 싶어. 하지만 결국 보내야 했다. 민수가 그녀를 붙잡았다. 가자, 여보. 은별이 편하게 보내줘야지. 은혜는 울며 관에 손을 얹었다. 잘 가, 우리 딸. 사랑해.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아기방. 준비해뒀던 옷들, 장난감들,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은혜는 그 방에 들어가 앉았다. 민수가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밤에 은혜는 은별이가 쓰던 담요를 안고 잠들려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딸의 얼굴이 보였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잠든 얼굴. 모든 순간이 선명했다. 보고 싶어, 은별아. 너무 보고 싶어. 다음 날 은혜는 은별이에게 쓴 편지를 꺼냈다. 임신 중에 쓴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은별아.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 비록 짧았지만 내가 준 사랑과 행복은 영원할 거야. 엄마를 용서해줘. 그리고 하늘에서 편히 쉬렴. 사랑해, 우리 딸.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수가 와서 그녀를 안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 최선을 다했어. 은혜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알아. 하지만 너무 아파. 일주일 후 은혜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재개했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다. 은혜는 무표정하게 들었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딸은 잃었다. 이것이 원하던 결과였을까? 교회에 갔다. 목사님이 물었다. 은혜 자매님 괜찮으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건지 아니면 벌을 주신 건지. 목사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은별이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은별이는 짧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는 울었다. 의미 있는 삶이요? 고작 2달밖에 못 살았는데요.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은별이는 사랑 속에서 왔다가 사랑 속에서 갔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1달, 2달, 3달. 은혜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봤다. 억지로 웃게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줬다. 어느 날 은혜는 은별이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들, 장난감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다. 민수가 물었다. 버리는 거야? 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관하는 거야.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리고 함께 정리를 도왔다. 반년 후 은혜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의사가 말했다. 은혜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살아남았다. 하지만 은별이는 없었다. 이것이 승리일까, 패배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는 공원을 지나갔다.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넘어져 울었다. 엄마가 달려가 안아줬다. 은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은별아, 너도 저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은별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의 뱃속에서, 그녀의 품에서, 그리고 그 존재는 은혜를 변화시켰다. 더 강하게, 더 감사하게, 더 사랑하게. 1년 후, 은혜와 민수는 은별이의 기일의 묘소를 찾았다. 작은 묘비. 사랑하는 우리 딸 은별, 짧았지만 빛나는 생명이었습니다. 은혜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안녕, 은별아.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민수가 말했다. 은별아, 아빠도 보고 싶어? 내 덕분에 아빠가 됐어. 고마워. 두 사람은 묘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은혜는 그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다. 은별이가 인사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은혜는 강단에 섰다. 저는 3번의 유산 끝에 4번째 임신을 했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청중은 숨죽여 들었다. 은별이는 고작 2달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물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2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은별이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희생, 헌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별이가 살아있을 때도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을, 비록 결과는 슬프지만 그 과정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은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간증을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게 다가왔다. 감동받았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다. 그리고 느꼈다. 은별이의 생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은별아, 보이니? 저 별들처럼 너도 빛나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서.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래. 우리 딸 은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야. 그날 밤 은혜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은별이가 떠난 지 1년이 됐다.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이제 조금 웃을 수 있다. 은별이를 떠올리며 웃을 수 있다. 그 짧은 시간이 행복했다고. 다시 태어나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 은별이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은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꽃이 피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상실 속에서도 사랑은 남았다. 그리고 은별이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짧았지만 빛나는 생명. 그것이 은별이었다. 민수가 방에 들어와 물었다. 뭐해? 은혜는 대답했다. 은별이 생각해. 민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이었다. 은별이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세상에는 끝나는 사랑도 있지만 끝나지 않는 사랑도 있다. 은혜와 민수의 은별이에 대한 사랑은 후자였다. 영원히 계속될 사랑이었다.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간증 드라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